포항제철소에서 연간 16,000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데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의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입니다. 포항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포항시의회가 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단체장들이 잇따른 국책사업 실패와 관련해 지역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부의 경북 동해안 홀대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광원 전 울진군수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제철소가 연간 16,000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의 13%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인데 포항시의회가 뒤늦게나마 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미세먼지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포항제철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16,000여 톤, 포항시 전체 발생량의 90%, 전국 발생량의 12.6%에 이릅니다. 2년 전 정부가 발표한 포항 철강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사망률은 전국 평균의 1.37배로 1위를 차지했고 뇌혈관 질환과 악성 종양이 특히 많았습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고 철강공단에서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건강조사가 반드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포항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오히려 더 나빠져 기준치의 2배에 육박하고 미세먼지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민 여론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시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질적인 대기환경관리 정책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뒤늦게나마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다음 달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포항시장이 포항제철소 등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체적인 대기 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관리하라는 취지입니다.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특히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격히 줄이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후원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운동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전 울진 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광원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군수는 2010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 회장인 박모 씨 등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 책임자에게 선거운동 자금으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단체장들은 상생협의회를 갖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홀대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전 해체 연구소 설립과 동해안 고속도로 추진 등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행정도 요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북 동해안 지역이 소외받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의회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원전 해체 연구소 경주 설립과 원전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원전의 50%를 차지한 지역이고 원전의 설계에서부터 처리까지 원전이 전 주기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원해현이 우리 경주에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신북방 정책 추진과 환동의 경제 개발을 위해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독도 영유주권 확립과 울릉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울릉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대정부 결의안과 함께 경상북도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경북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한 이후 경북 동해안 주민들은 소외받고 있다며 환동의 지역 본부를 제2청사급으로 조속히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있는 조직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청사 개념으로까지 격상시켜서 동해안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청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현안을 반영한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은 동해안 상생협의회 명의로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 취임 8개월이 지나도록 지역 경제는 침체되는 가운데 경북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다며 책임 있는 도정을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모두 제외되는 등 전국 시도 가운데 경북만 소외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북도와 경주시가 7년간 공들인 원전 해체 연구소마저 유치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도 차원의 대책은 과연 무엇이냐며 따져 묻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새 지도부 구성 여부보다 극우 행태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도 개혁과 보수 혁신은 물 건너갔고 마지막일 수도 있는 쇄신의 기회마저 놓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여길 만은 없습니다. 당 쇄신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0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태극기 부대 등 극우층이 조직적으로 가입한다는 걱정이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바닥이던 지지율이 오른다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에는 극우층이 장악해 욕설과 고성으로 얼룩졌고 선거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보다 한창 좀 콧대가 제일 많더라고. 일단 결집이 돼 있으니까 얼마만큼 그게 이제 표출로 가느냐 그게 문제죠.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당 분열을 가속할 것이란 지적을 받습니다. 힘을 주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두 차례 합동 연설을 하면서 그것이 당에 과연 진정한 그런 화합이나 통합을 위한 길을 가는가 나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권을 잃고 지지율이 추락을 거듭하자 자유한국당은 보수 혁신을 선언했지만 전당대회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개혁은 고사하고 급진 우경화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벚꽃 마라톤 대회를 4월 6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실시합니다. 올해 대회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등 12,000여 명을 접수받고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5km 건강 달리기 4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또 벚꽃 마라톤 대회 전야제를 겸한 제3회 경주 벚꽃 축제가 4월 5일부터 9일까지 보문단지와 동부 사적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2가지 이상의 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설치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려는 시도가 지역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설치비의 90%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신광면의 한 가정집, 은퇴 후 전원 생활을 하는 최상호 씨 부부는 전기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붕에는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고 앞마당에는 지열 보일러용 관을 묻은 덕분에 난방비 걱정도 없습니다. 전기세 옛날에는 5만 원 이상 났어요. 지금은 3,600에서 3,300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집에서는 태양광과 지열 이렇게 2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포항시 월포리의 한 상가 옥상에는 2개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은 태양광 모듈이고 아래의 것은 태양열 지별판입니다. 태양광은 비대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절감되고
태양열은 열을 모으는 장치여서 난방비가 절약됩니다. 경주시 양남복지회관에는 태양광 패널과 해수열 펌프를 동시에 설치해 연료비의 85%를 줄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원 가운데 2개 이상을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설치 비용의 90%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줍니다. 예,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5년간 무상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좀 신경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지열 보일러의 수명은 약 30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포항시 흥예읍과 경산, 영덕, 청도 지역에만 시행됩니다. 경상북도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 대상 지역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이사장과 대표이사까지 둔 비상식적인 조직을 사무총장 체제로 바꾸고 22일까지 새 총장을 공모합니다. 사무총장은 임기 3년에 성과에 따라 1년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공직 3급에 상당하는 대우가 주어집니다. 독도재단은 지난해 경상북도의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부진기관으로 나와 외부 경영 컨설팅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부적정한 조직 운영으로 대표이사가 사퇴했습니다. 유치원 원화 감소를 이유로 경주의 사립유치원 한 곳이 폐원을 신청했습니다. 경주교육청은 성건동에 있는 한 유치원이 지난 1일 폐원을 신청했고 감사를 통해 폐원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측은 운영에 어려움을 폐원 사유로 들었는데 올해 원생 모집에 2명밖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관내 유치원생이 130여 명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유치원 폐원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폐원을 신청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경주 한 곳을 포함해 4곳입니다. 문화재 규제로 지진 피해 복구 사업이 난항을 겪자 포항시 흥예읍 주민 대표들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재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흥예 주민 공동 대표는 주민 4,600여 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하루빨리 지진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화재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포항시 흥예읍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 재생 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바람도 초속 3에서 6m로 다소 강하게 불었는데요. 내일은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바람까지 부드러워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낮 기온은 영상 10도에서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 늦게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5도,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오늘 교내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19년 봄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1,364명, 석사 58명, 박사 2명과 불교문화대학원 지도자 과정 15명, 경영대학원 AMP 과정 19명 등 비학위 과정 57명을 배출했습니다. 한수원은 국립해양조사원의 국가해양관측망과 원전 앞바다의 해양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은 원전 연안으로부터 1에서 2km 떨어진 해상의 수온과 풍향, 풍속 등 10개 항목의 해양 환경 정보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에 제공하고 해양정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